이 영상은 백진삼의 후원을 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삼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 1위 바로 백진삼입니다. 네, 백진삼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으냐? 건강 관련 제품을 드시고 효과가 없는데 그리고 기운 없고 체력이 딸리시는 분, 난 것 같아. 잠을 자도 늘 피곤하신 분, 난 것 같아. 입맛이 없으신 분, 네, 이런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백진삼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섭취 후 7일 이내에 효과가 없을 시 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볼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2월 두 번째 주 주간썰 썰. 시작입니다. 네. 와, 네, 이번 주는 아마 모든 K리그 팬들이 놀랄 만한 정말 옛날에 얘기했던 충격과 공포, 바로 그 썰이 아닐까 싶습니다. 와, 이 사람이 온단 말이야? 예전에 아까 그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그 꼬꼬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거기서 나중에 몇 년 뒤에 나올 것이다. 2024년 아, 구단에 진짜 전화 한 통화 걸려와서 진짜 음, 그러고도 남을 만한 소식이에요. 모든 이슈를 덮어버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국축은 사실 아시안컵인데 지금 아시안컵을 능가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으니 네. 사실 저희가 얘기하면서도 좀 믿기지 않는데 일단 이 선수로 얘기하죠. 제시 링가드의 링가드. FC 서울설입니다. 야, 예. 우리가 해외 축구 선수 이름 말할 줄 몰랐어. 그러니까요. 네. 그 시드가 옛날에 네. 조한 선수 제시 링가드라고 적었는데 네. 진짜 그때부터 이미 이 모든 게 다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치. 충격적이야. 네. 자, 만 기자가 풀어볼까요? 자, 링가드. 네, 링가드 지금 몇 시냐? 5일 월요일 오후 2시 40분이거든요. 저희 방송 찍고 있는 시간이 아마 중국 상공을 지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팬분들이 하필 이 링가드가 새벽에 넘어오면서 밤을 샜습니다. 파리 위다 지금 러시아 위다 지금 추격에 나섰죠. 이미 이게 링가드가 그 대한항공을 타고 온다는 거를 인증을 해버려가지고 네. 지금 뭐 다들 언제 도착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쯤이면 공항에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5일 오후 한 4시 넘어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일단 일정상으로는 7일 수요일에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그리고 8일 입단식을 하고 9일 가고시마 훈련지로 가는 네, 진짜 네, 팩트인 그런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네, 링가드 선수는 잘 알려진 대로 지난해 여름에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와 계약이 만료된 뒤에 열심히 팀을 찾았죠. 네, 그래서 스콜스한테 아주 야지를 제대로 먹으면서 그렇죠. 너는 뭐 헬스하냐 아니면 너는 진짜 축구하는 놈이냐. 네, 그래서 나 팀 찾고 있다. 그래서 에이전트까지 바꿨다 그래요. 그 정도로 열심히 찾았지만 사우디와 연결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돌고 돌다가 프로필이 K리그에 네, 오게 됐습니다. 그게 뭐 12월 전후라고 하는데 그때쯤이면 그 받은 분들은 대부분 이걸 누가 받겠어 싶었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너무 몸값이 높고 프로필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은 니즈가 있었습니다. 네, 서울은 늘 빅네임을 꼭 한번 영입하길 바랬었고, 그러니까 뭐 링가드랑 다른 케이스지만 황인범과 황의조를 영입한 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근데 뭐 그거는 이 정도까지 화제가 되지 않았죠. 그렇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진지하게 서울이 관심을 보였고 직접 그 박혁순 코치가 네, 지금은 스카우트인데 직접 영국으로 날아가서 링가드 왜냐하면 그냥 일반 직원이 보는 거랑 또 축구인 출신이 보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완전 다르죠. 네, 직접 컨디션을 받고 링가드가 직접 앞에서 훈련까지 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적에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나서 합리적이라고 하긴 또 많긴 하지만 네, 합리적인 어떤 그 개인 조건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제가 해서 뭐 몇 가지 조금 전해지지 않은 사실 몇 가지를 좀 전달해 드리면 일단 도대체 얼마에 오는 거냐.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연봉은 뭐 솔직히 정확하게 100% 단정은 짓기는 어렵지만 일단 부대 조건에서 링가드 측에서 상당히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초상권, 광고 계약 여러 가지 이제 부대 비용을 이제 링가드 쪽에다가 제시를 했고요. 네. 이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면서 사실 링가드가 동아시아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했던 팀이 있는데 FC 서울과 그 전에 앞서서 요코하마 FC였습니다. 요코하마 FC에서 제시했던 금액이 연봉은 더 높을지언정 이런 부대 비용에 관련된 부분들은 서울이 훨씬 더 좋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링가드가 아무래도 지금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축구적인 부분이 제일 크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외적인 부분도 좀 분명히 좀 존재하고 있는데 서울이 그 니즈를 아주 적절하게 맞춰준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 그 전에 뭐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제 뭐 26개 구단이 관심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관심을 보였던 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튀르키예 네.
그다음에 일본 요코하마, 중국. 그다음에 중국의 상하이 하이강이었어요. 상하이 하이강. 네. 네. 그런데 상하이 하이강은 사실 링가드 측에서 마지막에 위임장을 줘야지 그쪽에서 이제 직접 협상이 들어가는데 네. 위임장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이제 음. 물러났고요. 요코하마와 FC 서울이 마지막이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결정이 나기 전 5일 전까지는 요코하마와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마지막 5일 사이에 모든 게 결정이 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어쨌든 연봉보다는 이런 부대 조건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 아까 창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일단 사업도 링가드가 꼭 해야 되는 뭐 본인 브랜드가 있고 뭐 레스토랑에 뭐 의류에 뭐 e스포츠에 지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펼치기에도 서울이 좀 나은 환경이었을 것이다. 굉장히 서울이 코스모폴리탄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뭐 축구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서울 이러면 아유. 이제 그게 있으니까 특히 e스포츠 관련돼서는 뭐 대한민국 최고고요. 음. 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아까 합리적인 뭐 예전에 뭐 주급이 3억이었을 때 비교했을 때는 좀 합리적인 연봉으로 다들 이 연봉을 주급으로 잘못 본 것이 아니냐. 아니 원이랑 파운드를 헷갈렸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되게 웃긴 게 그 나오잖아요. 그 어디였지 스카이 스포츠인가 BBC인가 데드라인 나오면서 네. 막 패널들이 얘기하잖아요. 저 링가드 돈 보고 가네, 돈 보고 갔어, 막 이러는데 팬들이 야 이 추갈모 새끼들 다 그러잖아요. 정말 근데 금액적으로는 아마 링가드를 만족시키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근데 뭐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이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타 요소가 링가드의 마음을 움직인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서울 구단이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계약 기간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2+1이라는 거는 아마도 1은 선수에게 많은 권한이 있을 겁니다. 네, 선수가 1을 활용을 할지 아니면 1 안 하고 그냥 2년만 할지. 그런데 어쨌거나 1년 단기 계약으로도 충분히 선수 남아 염두에 뒀을 텐데 2년으로 묶어뒀다는 거. 네, 그것만 해도 이게 뭐 선수적인 요소뿐만 아니고 마케팅적인 요소로도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영국 언론 같은 데서 뭐 서울 FC다. FC 서울이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거기가 축구 오지다, 뭐 돈 보고 갔다, 그리고 뭐 거기서 뭐 5번 우승했다, 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 2번 갔다. 그것만 해도 벌써 저는 영입 효과가 나오고 있다. 브랜드 가치가 확 올라갔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공항에도 많은 팬분들이 나갈 텐데 그것만 해도 이 축구계를 넘어서 일반 사회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큰 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최근 들어서 아니 뭐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이적이 될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뭐 키키 무산파라든지 네, 무산파. 뭐 몇몇 선수들이 한국에 들어온 적은 있지만 이미 이 이름값 규모면에서 다르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물론 최근에 쉬긴 했지만 현직 선수라는 거 완전히 그러니까 그 메이저 레벨에서 최근까지 머물러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팬들이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 잘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적응 기간이 길 것 같아요. 캐리가 만만치 않아요. 네, 만만치 않고 일단 쉬는 기간이 길고 일단 뭐 날씨부터 왜냐하면 또 지금 그 기동볼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링가드를 그런 만큼 좀 더 다른 어떤 그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생각해보니까 볼만찬에서 링가드를 계속 다뤄야 되나 이제부터 리뷰 프리뷰할 때. 그지? 오늘 계속 링가드만 해 그냥. 네, 조용욱 선수가 지금 오른쪽에 쓰는데 링가드가 오면 양보를 해야 될지 그리고 또뭐 링가드 등번호 몇 번에 달아야 될지 아마 1일 1 링가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화제를 모을 것 같고 그래도 전력 상승은 되겠죠. 아 분명하죠. 네, 왜냐하면 그 링가드가 직접 공격 포인트가 많이 하지 않더라도 같이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서울에 있는 많은 젊은 선수들이 좀 영감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예전에 경남에서 뛰었던 조던 머치 선수. 조던 머치. 그 선수도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뛰었고 네. 나름 뭐 좋았던 선수인데 제가 그 선수랑 좀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같이 식사할 기회도 많고 굉장히 그랬었는데 진짜? 예. 적응이 쉽지는 않았었어요. 예, 물론 이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적응도 상당히 어려워했었고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어쨌든 서울이라는 점에서 서울은 확실히 외국인들이 살기에도 좋은 도시고 창원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링가드 선수가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냐 여부조차도 올 시즌에 주목해야 될 K리그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서요. 이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스타가 들어왔다는 점 굉장히 할 것도 많고 할 얘기도 많아서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시즌 중에는 아마 이승우 선수가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댄스 일단 대결, 댄스 대결. 찐 진짜 춤꾼이 와갖고 이승우 선수와 누가 더 많은 댄스를 출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령우 선수 서령우. 관련 소식입니다. 아, 서령우 선수 또 관련해서 사실 링가드 못지않게 큰 건이죠. 네. 네, 국대 풀백이 유럽으로 진출한다. 네, 근데 이것도 살짝 묻힌 감은 있습니다. 이전에는 풀백이 상당히 많이 갔었어요. 음. 뭐 송종국, 이영표, 이영표, 차두리, 차두리. 박주호 뭐 많았었는데 좀 니즈가 있었죠. 예, 최근 들어 좀 우리나라 풀백도 좀 약해지면서 니즈가 음. 끊긴 게 있었는데 지베지다로부터 황인범 선수가 뛰고 있는 지베지다로부터 오퍼를 받았다고 하죠. 네, 사실 서령우 선수 공식적으로 오퍼가 온 건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저희도 멤버십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날 제가 들어온 날 아마 그 담당 에이전트랑 통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오퍼가 온 것은 팩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당장 울산 측에서는 지금 서령우 선수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좀 쉽지 않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서령우 선수가 지난 몇 년간 오퍼 계속해서 왔던 오퍼에서 좀 희생을 했던 부분도 좀 있고 저 예전에 페네르바체도 들어왔었고 네, 여러 팀이 있었죠. 네. 최근까지 또 알와슬에서 오퍼가 알와슬? 왔었을 때도 구단에서는 이제 유럽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내렸던 부분이 있어서 실제 유럽에서 오퍼가 왔기 때문에 울산권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좀 중요하긴 한데 서령우 선수가 일단 아시안컵을 아직 치르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단 홍명보 감독은 확실하게 입장을 좀 표명을 했죠. 네. 네, 서령우 선수에게 뭐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일단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잔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네, 네, 서령우 선수는 가고 싶다는 뜻을 지금 네, 간접적으로 좀 드러낸 상황이고요. 일단 오퍼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울산에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일단은 서령우 선수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좀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권경원 선수가 네. 수원 FC로 갔습니다. 제가 단독 보도를 했죠. 음, 권경원 선수는 사실 올 시즌 올 겨울 내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었어요. 네. 워낙 이 시장의 센터백이 귀했고 또 권경원 선수는 뭐 대표팀에서 최근에 멀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현역 국대급 선수 월드컵까지 갔다 왔던 그러면서 지금 뭐 전북에 돌아올 것이다 대전이 뭐 노리고 있다 뭐 서울이 노리고 있다 뭐 여러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리고 뭐 중국에 간대 네, 중동에 청도. 간대 뭐 이랬었는데 전격적으로 음. 수원 FC행이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좀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좀 놀랐었고요. 어쨌든 권경원 선수의 몸값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몸값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고 수원 FC가 이 부분을 잘 파고 들었는데 핵심은 이용 선수였다고 해요. 이용 선수가 권경원 선수가 어떻게 할지 향후 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야 수원 FC 괜찮아. 감독님 새로 오시고 그랬는데 감독님도 좋고 그렇더라. 한번 고민을 좀 해봐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서 김은중 감독이 쐐기를 박았죠. 연락을 하면서 야 너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 이러면서 이제 권경원 선수 마음을 설득을 했고요. 그러면서 권경원 선수도 수원 FC의 행을 택했습니다. 연봉은 과거 권경원 선수가 받았던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성남 시절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원 FC는 가장 고민이 되는 포지션이 센터백 자리였는데 지난 시즌에도 가장 많은 실점을 했고 여러 가지로 수비 쪽에서 문제가 많았고 또 김태환 선수를 데려오면서 어느 정도 보강했지만 좀 약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하지만 권경원이라는 확실한 카드를 손에 쥐면서 성남 시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선수가 혼자 힘으로 좌우를 이끌고 리딩하는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안정감, 높이 그리고 무엇보다 이 라커룸 같은 데서 이 후배들을 끌고 가는 게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원 FC가 지금 한 명을 데려온 게 아닙니다. 제가 볼 그렇지, 때는 그렇지. 그냥 수비를 데려온 거예요. 수비. 그러니까 수원 FC가 지금 3년간 고생했을 때 사실 권경원 레벨의 선수가 한 명만 있었어도 이렇게 고생을 안 했었다. 그렇지. 근데 한 번에 지금 해결을 한 것 같다. 아직은 뭐 모르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영입니다. 네. 그러면서 어쨌든 수원 FC는 이제 권경원 선수 그 전에는 이제 지동원 선수, 정승원 원 선수까지 선수. 더했잖아요. 막판에 생각보다 이름값 있는 선수를 더하면서 전력이 확 업그레이드된 모습이고요. 수원 FC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윙어 한 명,
영입을 끝으로 그것도 어느 정도 좀 다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조만간에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윙어 영입을 끝으로 올 겨울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은주 감독 오고 나서 뭐 27살 아래로만 선수를 뽑는다. 그래서 베테랑들 정리한다. 그래서 젊은 팀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어떤 포부도 밝혔고 그렇게 실제로 추진한 것도 맞지만 많았는데 근데 막판에 이렇게 권경원, 지동원 이런 선수 영입한 거 보면서 조금 더 기대감이 드는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선수들만으로는 K1 부대에서 솔직히 살아남기 쉽지 않거든요. 적절하게 그 경험을 더 입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마지막에 좀 잘해낸 것 같다. 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승현 선수 네. 아랍에미리트 알와슬로 이적한다는 소식인데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거피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아까 그 커뮤니티에 나오더라고요. 그 링가드가 묻혀버린 것 중에 서령우 그리고 정승현의 알와슬. 네, 사실 단독 보도가 다른 매체에서 나왔었는데 사실 저도 놓쳤습니다. 이거 나왔던 얘기인가 찾아보니까 한 2, 3일 전에 누가 쓴 거예요. 그 정도로 조용히 넘어갔다.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 공식 네. 발표가 나지 않았고 네. 또 지금 아시안컵이 진행 중인 관계로 음. 메디컬 테스트도 남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정승현 선수의 알와슬은 여러 경로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저도 직접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정승현 선수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과 연결이 됐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저희가 처음으로 말씀드렸죠. 네. 팀까지 이제 저희가 멤버십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로코모티브 모스크바와 연결이 됐었습니다. 당시 정승현 선수가 이제 울산을 나오겠다고 하면서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해외 쪽에 이제 프로필을 돌렸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김민재 파트너라는 게 어마어마한 힘이 된 거예요. 야, 또 국가대표에. 현역 국가대표인데 김민재랑 같이 뛴데 꽤 괜찮대. 그래서 이탈리아 쪽에서 소문이 좀 돌았고요. 그걸 러시아의 로코모티브 모스크바가 덥석 물면서 민재 친구로 소문이 돈 거구나. 그렇죠. 덥석 물면서 협상은 꽤 진척이 됐습니다. 실제 이제 이정료도 나왔고요. 연봉도 꽤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왔는데 될 줄 알았죠. 그게 네. 지난해 말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러시아 이제 휴식기고 이제 프런트도 다 쉬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아쉽게도 그 쉬는 텀에 딱 원래 하겠다는 금액대로 했었으면 러시아행이 확정이 되는 거였는데 이쪽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야 근데 우리가 나와서 좀 생각해봤는데 조금 이정료랑 연봉 좀 깎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연봉은 손 안 대기로 하고 이정료 좀 깎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게 조금 약간 좀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승현 선수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던 중동 쪽에서 이제 콜이 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유럽을 찍고 유럽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중동으로 넘어가는 수순이었죠. 네. 그러니까 어제 거기도 남아 있었어요. 근데 중동이 훨씬 좋은 오퍼를 그치. 일단 알 샤르자 쪽에서 보내는데 또 재밌는 게 알 샤르자는 관심 레터까지 냈는데 정식 오퍼는 또 보내지 않은 상황. 그 사이에 이제 알 와슬이 와슬. 이제 노리게 된 거죠. 사실 알 와슬이 가장 원했던 선수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서령우 선수였습니다. 서령우 선수에게 오랫동안 관심을 보이고 울산 측과도 협상을 했었었는데요. 울산이 그때 뭐 당연히 노라고 얘기를 했었고 하지만 이제 서령우 선수가 뭐 웨스트햄이라든지 뭐 찌베치다에서 찌베치다. 관심을 보이면서 이쪽은 영입이 쉽지 않게 되자 이제 빠르게 정승현 쪽으로 돌아섰고요. 원래 서령우 선수에게 주기로 했던 금액을 뭐 정승현 선수에게 쓰기로 하면서 빠르게 협상이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울산이 원했던 이정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맞춰줬기 때문에 이적이 성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울산은 근데 그 전에 이미 뭐 대체자 황석호 네. 네를 그 대체를 했기 때문에 아주 전력 공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대전 구단이 대전. 팔레이오사 팔레이오사. 선수를 영입했죠. 또 제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미 가고시마 전지훈련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뭐 그냥 오피셜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등록명은 뭐가 될까요? 다 쓸까요 이름을? 이게 난 처음에 팔리라 그래서 팔레이오사가 맞는지 그냥 호사로 하지 않겠어요? 호사. 이민성 감독도 뭐 현지 지금 가고시마 인터뷰에서도 팔레이오사에 대한 언급을 했죠. 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대전이 가장 원했던 선수는 당초 이 자리에 바한 선수였습니다. 바한 선수 스페셜 영상을 한번 유튜브 찾아보면은 저도 보고 와 바코급인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라고 했었는데 비싸다면서.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대전도 뭐 꽤 큰 금액, 네. K리그에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이적료 규모로는 꽤 큰 금액을 제시를 했었지만 어쨌든 이 원소속 팀에서 폴란드 팀이죠. 거기서 30억 이상을 원하면서 아유. 결국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대체자를 찾아 나서는데 일찌감치 뭐 리스트에 있었어요. 팔레이오사 선수가. 이 선수가 중국에서도 뛰었고 사우디에서도 뛰었고 아랍에미리트에서 뛰었고 뭐 그리스, 우크라이나, 뭐 이스라엘 여러 팀에서 뛰었는데요. 대전이 원했던 유형은 뭐 명확합니다. 크랙. 음. 측면과 중앙을 오갈 수 있는 크랙. 딱 바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유형의 선수를 찾았는데 비슷한 선수라고 해요. 벌써부터 뭐 팔레오사 소문이 났었을 때 이 선수 영상 찾아보시면서 대박이라고 하셨던 분들 많은데 약간 윌리안이랑 좀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면서 마무리 부분도 좀 더 좋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전은 수미나 수비진은 빠르게 지금 세팅을 했고 이제 공격 쪽에 외국인 선수를 이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팔레오사 영입이 되면서 일단은 큰 급한 불 하나 껐고요. 이제 스트라이커 한 명만 더 추가적으로 영입을 하게 될 경우에 올 겨울 이적 시장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탈도 있지만 들어오는 선수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들어온 선수 몇 면들이 더 괜찮아서 대전에 올 시즌 주목할 만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조윤성 선수 네 오피셜 발표가 났습니다. 네. 네, 충남 아산에서 수원 삼성으로 이적을 했는데요. 일단 오피셜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생겨서. 잘생겨서. 네. 와 거의 모델처럼 생긴 거를 봤을 때 뭐 오반석보다도 저는 한 수 위인 것 같고 난 K리그 최고 미남 중에 하나인데 오반석. 오반석이 반석이 형이 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옛날에 잘생겼었는데 근데 지금 조윤성 선수도 그런 어떤 아우라를 뿜어내는 거 보니까 팬들이 좋아하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일단 아마 당연히 실력적으로 네 쓰임새가 있으니까 수원이 뽑았을 텐데 지난 시즌에 일단 주전으로 뛰었죠. 네. 제가 멤버십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사실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뭐 충남 아산 게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잘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수원이 좀 파이터형 스타일의 수비수를 찾다 보니까 이 선수를 물망에 뒀고 이종료까지 주면서 데리고 온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당초에 계획은 김주원 선수를 보내고 강희빈 선수를 맞아요. 받아들이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성남 측에서는 계속해서 현금만 원한다는 뜻을 보였었죠. 그러면서 강희빈 선수를 줄 수 없으니까 했는데 수원이 기본적으로 수비수들을 계속 찾고 있었어요. 네. 제일 많이 언급됐던 선수가 경남의 박재환 박재환. 선수. 네. 박재환 선수는 참고로 수원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남은 박동혁 감독이 절대 불가 방침을 세운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수원은 마지막까지 박재환 선수 영입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선수도 이제 뒀던 선수가 바로 이 조윤성 선수인데 예. 어쨌든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뎁스도 넓히고 K2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이동석이 높은 점수를 줬고요. 조윤성 선수를 영입했으니까 또 당연히 이제 약간 수비 쪽에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주원 선수의 성남행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직 발표가 나진 않았지만 역시 성남이 당초에 원했던 대로 현금으로만. 그러니까 성남이 계속해서 얘기한 게 야 김주원 들어오고 강희빈 나가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뎁스는 똑같아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현금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금으로 원하는 대로 됐고요. 박재환 선수는 뭐 요거까지 좀 말씀드리면 성남이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네요. 근데 경쟁인데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남이 지금 잡겠다는 입장이라 둘 다 놓칠 수도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은 근데 확실히 조윤성 선수 영입하면서 컨셉은 확실한 것 같아요. 창기자 얘기한 대로 K리그 2에서 성과를 냈던 앞서서 최지묵 선수도 영입을 했었고 손석용 선수인가요? 네. 또 영입을 했었고 그런 만큼 이제 베테랑을 대부분 내보내고 젊은 선수 위주로 기존에 일단 베테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젊은 선수 위주로 영입을 해서 좀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원 삼성은 이제 외국인 선수 한 명 정도만 추가로 영입을 하면 겨울 영입 시장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2월 둘째 주 또 없지? 썰 얘기했습니다. 네. 링가드 얘기했으면 됐지 뭐. K리거 링가드라니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도 신기하네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FC 서울 아시아 쿼터 수비수에 그치.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일단 오늘이 5일이잖아요. 이게 주중에는 뭔가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더 안 끌고 지금 아시안컵으로 인해서 사실 좀 딜레이된 감이 있는데 서울이 원하는 선수가 아시안컵에서 뛰고 있고 복수의 선수가 그 중에서 한 명을 좀 선택하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아마 조만간 뭐 저희 멤버십이나 아니면 뭐 기사나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지금 뭐 링가드의 아시아 쿼터까지 하면은 그리고 서울이 조금 더
지금 뭐 스쿼드보다 좀 강해지게 되겠죠. 네,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재밌었던 이번 주 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마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